정법 공부를 시작한 지 만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법 공부를 시작하고 가정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본문 말씀 하나하나가 질량으로 채워져 하루하루 변화된 삶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한 여자를 만나 5년이란 세월 동안 결혼을 할 것이라는 전제에 결혼 후를 대비하여 자격증 공부도 뒷바라지하고 둘이 살 집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살 집을 장만한 후 3개월 되지 않아 아들이 조금 싫은 소리를 하였다고 좀 더 공부하고 온다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 1년이 채 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아들이 그 후로 5년째 여자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떤 자세로 결혼을 바라봐야 되는지요. 그리고 엄마인 저도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연애는 길게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빠르게 결혼하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아들이 몇 살이에요? 올해 37살입니다. 예. 우리가 자식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근데 자식을 바르게 대할 줄을 몰라요. 자식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인연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근본적인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관리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2013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운용이 됩니다. 드렁치기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성장할 땐 드렁치기로 성장을 했지만 2013년도부터는 대한민국이 운용되는 시기라 이것이 정법으로 가지 않으면 전부 다 애먹으면서 전부 다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7살까지는 부모가 멋대로 해도 됩니다. 100% 부모 손을 잡고 크는 거죠. 그러면 7살부터 14살까지 이 3단계를 키우는 건데 부모가 3단계를 키우는데 7년을 키웁니다. 그러면 7년은 내가 손을 잡고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7년은 14살까지 이때는 30%의 존중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자식을. 지금 자식이 잘못돼 돌아가는 것은 존중이 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30%는 존중을 하고 70%는 내가 알아서 이끌면 됩니다. 그런데 14살부터 21살까지 마지막 7년은 70% 존중을 해야 됩니다. 70% 존중을 하면서 30%를 부모의 견해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법입니다. 그럼 21세가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 상대 존중을 해야 됩니다. 21세부터는 성인이 됐으므로 100% 상대를 존중을 하지 내 방법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대에 이제 사는 법칙이 있는데 100% 존중을 하면서 그러면 자식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100%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이 내가 굽히는 게 아니고 자식의 말을 먼저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견해도 있으면 거기다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게 하고자 하면은 이거는 실패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잘못돼 가는 거예요. 자식의 말을 다 들어라. 부모님이니까 다 들어라. 쓴소리든 좋은 소리든 인상 서비스 하든 뭐를 하든 신경질을 내든 전부 다 들어라. 왜? 21세까지 당신들이 키운 방법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잘못해도 잘못하도록 내가 키운 거예요. 그럼 인상을 써도 내한테 말을 하면 인상 쓰게 키운 겁니다. 그럼 내가 들어야 돼.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100%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인연들을 만나면 상대를 100% 존중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욕심을 내버리면 이건 비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상대 말을 먼저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래야 상대를 존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존중이라 하니까 받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를 인연을 하고 싶으면 상대를 존중해야 되고, 존중하면 그 사람 말을 먼저 다 들어야 되고, 그 뒤에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듣고 나서 내가 이걸 정리하는 건 내가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건 상대 말을 다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자제분은 이제 이런 걸 알고 나서 물어야지. 자제분들이,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결혼을 해버려서. 그러면 그렇게 하게끔 우리가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 허락을 안 받고 결혼을 해버리는데 그 사람이 자식이 미치겠어요? 내가 미치겠어요? 부모가 미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환자지 자식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내가 그걸 갖고 고민을 한다? 이제부터 고민 더 할 일 생깁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해요. 자꾸 그러면 자식이 자꾸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식을 위해서 고민을 해보면 자식은 빠져요, 이제. 어려워져.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교류도 안 되고 뭔가가 지금 삐끌리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공부를 해야 돼요. 자식이 내하고 왜 멀어졌지? 멀어지게끔 우리가 활동을 해서 멀어진 겁니다. 그러면 연애는 이렇게 해놔놓고 딴 사람 만나고 얼른 결혼해봤다. 연애 활동은 네 꼬라지 다 봐서. 봤는데 딴 사람 보니까 이거 훨씬 좋은 거야, 이게. 이거는 오래 안 하고 금방 결혼해보네? 애행 연습은 니한테 하고. 결혼할 상대는 지금 만나니까 얼른 예쁘죠. 잘하는 거예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은 미치겠죠. 그럼 네가 한자지 그 사람은 한자 아니에요. 그 사람 좋아서 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저 사람하고 또 사귀는데 미치는 건 누가 미쳐요? 팽당한 내가 미쳐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 왜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잘하는 것도 잘하려고 그러는데도 내가 뭐 알아야 잘하지. 지금 요런 사회예요. 내가 남편한테 잘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좀 있으면 이제 나타나요, 이게. 환경에서.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잘했지. 잘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부인이 잘했다라고 받아들인 건지 그거는 다른 거거든요.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한 거예요. 열심히는 했지.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사회교육을 안 받았고 잘하는 원리를 우리가 교육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회는 이 총체적으로 어떤 병이 걸려가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병은 불평불만병이 걸려가 있습니다. 내한테 어려운 거를 불평불만해요. 내한테 어려운 거는 내 삶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불평불만하면 해도 되는데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왜 갇혀가지고 좀 힘드냐? 불평불만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번 불평불만하면 조금이라도 한 단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또 하면 또 떨어져.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대한민국 병이에요, 지금. 불평불만병. 불평불만 하는데 일을 절대로 잘 살게 안 해줍니다. 떨어진다. 이 원리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한계점에 딱 닫힙니다. 닫히면 요래도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되냐? 사고가 탁 나요. 사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사고고, 뭐 차에 받치는 것도 사고고, 직장에서 사고 나는 것도 사고고, 모든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남 탓해요. 그 남 탓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고가 나요. 사고는 난 사람이 또 나요. 아, 요새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난 사람이 또 나는 거야, 이게 왜? 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고가 왜 났는지 공부 안 했잖아. 그리고 또 남 탓하며 살잖아. 그러면 사고가 또 나요. 어느 시간을 딱 주는데 계속 남 탓하면 여기서 또 사고가 조금 더 크게 나요. 또 남 탓을 해. 그러면 사고가 조금 더 크게 또 나죠. 요래 3번쯤 이렇게 단계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빠져요. 병원 간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간다든지 유배를 가요. 유배. 남 탓하다가 어려워진 거. 사고 나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요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서 안 멈추면 어떻게 되냐? 유배 보내요. 현대판 유배를 보내는데 과거에는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를 일반인은 유배 안 보내요. 사대부가 유배 가는 겁니다. 사대부도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성성장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은 모르고 자꾸 이렇게 바쁘니까 가다가 보니까 모함하는 사람이 생기고 여기에서 또 못 깨치니까 또 이렇게 휘말리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유배 가는 일이 생겨요. 나는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유배 가는 거예요. 그 현대판 유배 내가 조금 가르쳐 줄게요. 교회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절에 들어가서 내가 며칠이라도 기도하고 싶어. 유배 자리 고르는 거예요. 사회를 놓고 절에 간다든지 교회 가서 내가 보름 동안 무슨 기도하러 들어간다든지 무슨 불자들은 저쪽에 뭐 산사에 가서 내가 뭐 100일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러면 거기 유배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병원에 또 다치가 들어가요. 그럼 거기가 유배예요. 그럼 교도소 들어가요. 유배예요. 현대판 유배지가 많아요. 그 유배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때는 누가 오느냐면 체포할 사람이 와요. 2인 1조 체포하러 와요. 도를 아십니까? 이래 옆에 씩 와. 내가 깝깝하니까 그때는 깝깝한 게 유배를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 체포하러 와요. 잡으러. 이 체포하는 조직이 제법 몇 군데 있어요. 대한민국이. 체포 당해갖고 가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든지 그쪽에 비용을 다 내놓으면서 끌려다니든지 요리조리 끌려다니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야 돼 그렇게.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 인자는 그 유배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유배지에서도 너물 모욕하고 남 탓을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사약 와요. 사약. 사약이 요새 사약 어떤 건 줄 알아요? 간경화가 온다든지 이 사형 선고 들어와요. 아픈 게 꼼짝도 못 해고 뭐 네가 뭐 어디 도망도 못 가. 네 속에서 지금 아파갖고 죽을 날을 기다리니까. 요새는 양민이가 안 죽여요. 왕조 시대 마냥 네가 저절로 아파갖고 죽도록 탁 걸려요. 이게 고질병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알기 시작을 하니까 몰랐다는 거죠. 이제부터 공부해가면서 이게 지금 정법 공부를 하는 게 요걸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로서 해동 대한민국의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홍익인간 지도자로서 바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본 성장을 하고는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될 사람이 안 나가 못 시킨 거예요. 우리는 다 헤매는 거죠.
그래서 남녀도 만나갖고 잘 만났는 줄 알고 좋다고 하다가 조금 있으면 싸우고 싸우다 하니까 보기도 싫고 막 이래갖고 지금 전부 다 헤어지고 있는 판이죠. 지금 모든 환경이 그래서 친구도 만나가지고 좋은 줄 알고 막 붙들고 좋아갖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조금 있으니까 서로가 이제 말하는 것도 숨기고 뭐 이렇게 멀어지고 자식과 부모도 그래 돼요. 총체적인 대한민국 병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받는 교육이 달라서야 됩니다.